초밥 시민분 미스터리 옆집서 풀렸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초밥 시민분. 네, 바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 김혜경 씨가 초밥도 뭐 보통 뭐 몇 인분 시키는 게 아니라 막 한 번에 10인분 시키고, 무슨 뭐 닭도리탕입니다. 무슨 또 소고기 이런 걸로 지금 법화, 공금을 유용했다고 아주 호된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밥 10인분이 바로 이 개인 시중 역할을 했던 배모 사무관도 의아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해. 아마 남자친구가 있든가, 초밥을 몰래 이렇게 싸가지고 남자친구하고 먹으려고 해나, 남자친구가 있든가 아니면은 그 집에 기생충이 사는 모양이에요. 기생충 가족, 그죠? 영화의 기생충 가족. 아마 그래서 저렇게 초밥 10인분이고, 아들 2명에 또 이재명 후보는 밖에 나가 있고, 집에서 3사람밖에 없는데 왜 10인분을 시키지? 라고 하는 게 옆집서 지금, 풀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네. 어제, 이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재명 아파트 바로 옆집에 경기주택공사의 간부들이 사는 합숙소가 있었다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경기주택공사가 나오죠. 네. 바로 이재명 후보 바로 아파트 옆집에 이렇게 경기주택공사라고 하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몇 사람이 사는 과연 이렇게 이 전세 계약을 해서 거기에 숙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숙소. 그러니까 이게 10인분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하고 같이 뭐 나눠 먹던 이 사람들을 주던 그렇게구나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사가지고 이렇게 선심 쓰는 게 아니라 과연 공금으로 이제 구입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인분을 사가지고 그 냉장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먹지도 않을 텐데 왜 금방 쉴 테니까. 그런데, 그렇구나. 자기가 수적처럼 다룰 그런 직원들이 옆에 숙소로 사용하는 그 아파트 같은 동이겠죠? 같은 동. 그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10인분, 네, 미스터리는 옆집에 경기주택공사 간부들이 사는 숙소가 그 열쇠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조금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사는 성남 아파트 바로 옆집을 재작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로 계약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이 계약 당시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리틀 이재명으로 불린 이 후보의 최측근 인물이었다. 네, 이재명이 가장 이렇게 이뻐하는 자기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경기주택공사 사장으로 있었다. 네. 공사 측은 직원의 숙소로 쓴 것이라며 옆집에 이 후보가 살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상식으로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예. 그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리틀 이재명이라는 별명이 붙은 자기의 아주 핵심 측근이고 거기에 있는 이 간부들, 네, 부장, 국장 이런 간부들의 숙소로 사용을 한 전세 계약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초밥이라든가 이런 그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이 카드로 사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심을 쓰듯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취재 결과 지금 밝혀진 것이죠. 네. 이 경기주택공사는 2020년, 작년 8월 달에 9억 5천만 원의 2년간 전세 계약을 이렇게 맺었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옆집에, 네,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헌욱이라는 그런 변호사인데요.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민변 참여연대 출신의 이헌욱 변호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사장도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편한 그 숙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카로 보통 한 10인분, 20인분을 사가지고, 샌드위치는 한 30인분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샌드위치도 한 30인분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선심 쓰듯이, 그렇게, 준 거다라고, 예, 지금 그 취재 결과 나왔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측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옆집이 이재명 후보 집인지도 몰랐다. 우리는 그냥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을 한 것뿐이지 이재명 후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불똥이 이재명 후보에 튀지 않게 지금 아주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예, 지금 상황을 봐서는 뭐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도시개발공사 이 사장이 이현옥 변호사, 가장 이재명 그 측근 중에 측근으로 되어 있는, 예, 주택도시공사죠. 주택도시공사.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모가 서서히 드러난다. 물론 뭐 샌드위치 3인분 또 초밥 10인분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바로 자신들이 사서 이렇게 선심을 쓴 게 아니라 다 공금을 유용해 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선심 공세를 썼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씩 베일이, 예, 벗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상에는 기생충의 종류가 많은가 봅니다. 예, 보리손님이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세븐님, 김재선님, 박은희님, 김재선님, 폐경, 후진거만 잡숫고 구설수가 붙었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화천대유, 여러분 아시죠? 화천대유, 김만배. 예, 이게 정민용에게 100억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라는 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네. 참, 이 사람들의 그 단위는 뭐, 우리하고는 다르죠? 예, 100억, 뭐, 1, 2억도 아니고 100억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그런데요. 예, 화천대유, 누굽니까? 김만배가, 정민용은 이제 변호사인데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죠. 정민용에게 대장동, 이게 잘 지금 우리한테, 우리 7명에, 한 6천억이 떨어지는 걸로 잘 지금 그 수고를 했으니까 정민용 너한테도 100억 줄게라고 100억을 약정했다라는, 예, 정영학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100억을 뭐 글쎄요, 제가 한국은행 출입할 때 거기에서나 조금 봤을까요? 100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10,000원짜리로 쌓아놓으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게 100억인지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저렇게 7명이 건 한 6,800억이란 돈을, 아주 떼돈을 벌은 상태니까, 너도 수고했지? 100억 가져라고 했던 게 정영학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요, 저들의, 이 계산법,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걸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 이른바, 50억 클럽, 네, 50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곽상도는 이미 지금 거의 재판 과정에서 수수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가 어떻습니까? 네. 그 특검, 박영수 특검, 그 다음에 대법관 권순일, 네, 이런 사람들, 또 거기에 전직 검찰총장 뭐 한두 명 껴있고, 거기에 또,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네, 그 언론사의 대표, 예, 홍모 대표도 껴있고, 그 50억 클럽이, 점점 어떻게, 이제 실체가 아마 곧 드러나겠죠. 왜? 정민영한테도 100억 줬으니 다 이렇게 약간 도와준 그런 그 거물들한테 50억 정도는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이다라고 정황적으로 아직 뭐, 특정 사람이 50억을 받았다라는 것은 검찰에서도 밝혀내지를 지금,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지금 뭐, 궁금하지만 50억 클럽이라는 게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대선 전까지 50억 클럽에 50억을 누구누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워낙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곽상도만 딸을 통해서 50억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검찰이 공소장이 기록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장동 게이트는 철저하게 다시 파헤치겠다라고 이른바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장동 게이트는 뭐 아주 폭발력이 대단한 그런 아직 숨어 있는, 네, 그런 대형 게이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대장동 수사 이런 거는 글쎄요,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용두사미가 되겠죠. 왜? 자신한테 그 화살이 돌아오는 거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도 다 바꿀 텐데.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대선이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휴화산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크게 터뜨리는 활화산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양면이 숨어 있다라고 논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